오늘 주제는 스마트스토어 고객 혜택 설정하기 내용입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그 혜택을 통해서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전략 중에 하나가 고객 혜택 설정하기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여러 고객 혜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첫 구매 고객 또는 재구매 고객, 스토어 찜, 소식 알림, 타겟팅 등의 형태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다양한 쿠폰 또는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구매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6개월 기준 구매 이력이 있는 대상으로 재구매 고객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 즐겨찾기와 같은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토어를 찜했을 때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 소식 알림 기능을 활성화시켰을 때 제공하는 서비스, 타겟팅, 그룹 지정, 타겟팅 고객 지정 등의 서비스가 대표적인 스마트스토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객 혜택 서비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는 스토어 찜과 소식 알림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설정을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혜택 서비스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타겟팅은 그룹 지정이 가능하고 특정 고객을 지정할 수 있는 형태로 세분류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타겟팅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토어 찜과 소식 알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폰은 상품별로 중복 할인이 가능하고 스토어 주문 할인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배송비 할인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혜택 구분 형태는 오른쪽에 보여지고 있는 매뉴얼과 같은 내용이고, 스토어찜이나 소식 알림, 타겟팅 또는 첫 구매 고객 스토어찜, 소식 알림, 타겟팅을 통해서 제공된 혜택은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객 혜택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센터에 로그인을 한 후에 고객 혜택 관리에 고객 등록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 혜택 이름을 입력을 하고 타겟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 혜택 종류와 혜택 상품 지정란이 필수 영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스토어 찜과 소식 알림 기능 2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혜택 제공은 상품의 가격에 따라서 원가 계산 등 판매 수익을 충분히 분석한 후에 적정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혜택 이름은 임의의 텍스트 또는 숫자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 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 찜을 누르게 되면 그에 맞는 서비스가 활성화되겠습니다. 쿠폰을 클릭을 하면 쿠폰에 맞는 연관된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바구니 할인, 상품 중복 할인, 배송비 할인 등의 형태로 쿠폰을 지급할 수가 있고, 가장 많이 지급하는 형태가 상품 중복 할인 형태로 쿠폰이 적립되는 혜택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혜택 도출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스마트스토어 상세 페이지 가장 상단에 쿠폰 정보가 보여지고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되는 방식입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스토어 쿠폰 내려받기가 되고 그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토어 찜을 혜택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 건수를 아이디당 제한을 할 수가 있고 제한 없음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품의 특성, 몰의 특성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한 없음으로 하나의 아이디당 쿠폰 발행에 발급 건수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설정은 5%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최대 5,000원까지 할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최소 2만원 이상 주문했을 때 5,000원까지 할인하는 것으로 예시로 값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택 기간은 특정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할 수도 있겠고, 발급 기준일을 임의로 설정을 해서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을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쿠폰 유효기간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쿠폰 유효기간은 30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로 설정을 한 후에 혜택 상품 지정을 상품 전체 영역에 지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카테고리 선택을 해서 카테고리 목록에 맞는 특정 상품을 선택해서 해당 상품에만 혜택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여러 판매자가 하나의 몰에 입점을 했을 경우에 특정 상품에만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품 선택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혜택 설정이 완료가 됐으면 확인 버튼을 통해서 혜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아찜 혜택에 대한 적용 정보를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을 해주는 정보입니다. 혜택 이름, 혜택 종류, 상품 중복 할인, 적립률, 최소 주문 금액 2만원 이상일 경우에 사용 가능, 발급 방법은 다운로드, 혜택 시작일은 5월 23일부터 현재 등록 시점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쿠폰 유효 기간은 30일간 유효한 것으로 혜택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용된 값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스토아찜 상품 중복 할인 쿠폰이 발행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2만원 이상 주문 시 최대 5,000원 할인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또는 PC에서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결제 단계에 할인 쿠폰을 활용할 수 있는 할인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결제 단계에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설정된 혜택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고객 혜택 관리의 고객 조회 수정을 통해서 적용되고 있는 혜택 목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혜택을 중지시키거나 적용된 혜택을 삭제할 수 있고, 삭제 이전에 발행된 혜택은 소비자들에게 유효한 혜택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식 알림 설정을 혜택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알림을 하는 방법은 타겟팅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식 알림 고객을 누리고 유지하는 타겟팅 목적이 있고, 스토어의 혜택 노출은 되지 않지만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는 타겟팅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 소식 알림 기능은 소비자가 동의를 눌렀을 때 발행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식 알림만 동의를 할 수 없고 소아찜도 함께 동의해야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혜택 종류는 쿠폰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스토아찜과 세부적인 메뉴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일한 형태로 5%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5,000원까지 할인을 해주고, 최소 주문 금액은 2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하게 설정 가능하겠고요. 발급일 기준으로 30일 정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주문 시점이 짧은 상품은 발급 기준을 너무 길게 할 필요가 없이 적절하게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발급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무 짧게 설정을 할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쿠폰 발급일을 쿠폰 유효 기간을 너무 짧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상품 상세 노출, 혜택 상품 지정도 상품 전체 카테고리 선택을 할 것인지 상품 특정 상품을 선택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설정된 값이 잘 완료가 됐는지 최종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혜택 종류 쿠폰, 적립률 5% 최대 5,000원, 최소 주문 금액 2만원 이상 시 사용 가능, 발급 방법은 다운로드 방식, 유효기간은 발급 기준으로부터 30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이 적용됐다라는 메뉴를 볼 수가 있고, 해당 혜택이 잘 적용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설정한 스토아찜 중복 할인 쿠폰이 있고, 소식 알림 동의
중복 할인 쿠폰이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소식 알림 동의를 한 소비자들에게 타겟팅 메시지를 보내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스마트 스토어 운영 관리에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내용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공지사항을 올리는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공지사항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배송 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도 많이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절 때는 주문 마감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메시지, 뭐 그런 부분들도 제공할 수가 있겠고, 또 즉시 할인을 통해서 한정된 기간 동안 할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메시지를 줄 때 공지사항을 등록을 해주게 되면 상품 페이지의 가장 상단에 위치를 시킬 수가 있고 전체 상품에 노출을 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품군이 많고 카테고리가 다양한 경우에는 개별 상품에 따른 또 개별 공지가 가능하고 전체 공지를 공통적으로 올리고 또 개별 공지를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공지사항을 활용을 하는 것도 그 판매 목적을 넘어서 소비자들과의 소통의 의미로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지사항은 팝업창을 띄울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기간 설정을 통해서 필요한 기간만큼 공지사항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푸드 윈도우에 입점을 한 상품군에는 공지사항 등록을 해도 공지사항이 보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세 페이지에 별도로 넣어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책은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푸드 윈도우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몰 같은 경우는 해당 내용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공지사항을 등록을 해보고 또 공지사항의 활용 이야기를 한번 화면을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공지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은 상품 관리에 공지사항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지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이 좀 화면이 달랐었는데 이제 기능이 많이 더 보완되고 또 이제 고도화되면서 공지사항을 등록하는 것이 블로그 포스팅하는 형태 또는 스마트 에디터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공지사항을 등록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텍스트 기반으로 공지사항을 올리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이미지로 만들어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자인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포토스케이프나 포토샵을 다룰 수 있는 경우라면 이미지 처리를 통해서 공지사항을 올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날이나 아니면 그 명절에 관련된 이미지를 뒷배경으로 놓고 그 안에 텍스트를 넣는 경우도 있고 새해가 됐을 때 감사의 인사를 또 이렇게 전체 상품에 공지사항으로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전략적인 부분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지사항을 한번 등록을 해 보겠는데요. 공지사항을 등록을 하려면 상품 관리에 공지사항 관리에 가보면 새 상품 공지사항 등록이라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새 상품 공지사항 등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공지사항에 뭐 분류가 있는데 상품에 관련된 내용이면 상품으로 선택을 해주고 일반 공지면 일반 공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이용자가 보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이제 나중에 어떠한 목적으로 내가 공지사항을 올렸는지에 대한 분류 인덱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분류와 제목, 상품 상세 내용 부분은 그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부분은 선택 정보가 되겠습니다. 중요 공지사항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제목은 배송 일정 안내 상품 공지사항 상세는 스마트 에디터로 작성을 해서 우리 블로그나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처럼 공지사항 내용을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에디터를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공지사항을 작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스마트 에디터가 화면에 뜨면 한번 올려보도록 하죠. 예제이기 때문에 배송 일정 안내 네, 이런 형태로 해서 공지사항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공지사항을 한번 20포인트 정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포인트로 해볼까요?
그리고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네, 등록. 그럼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표시가 되죠. 그리고 전시 위치는 전체로 해주면 좋겠고, 모든 상품에 노출을 할 경우에는 모든 상품의 공지사항 노출을 하면 등록되어 있는 스토어의 모든 상품에 해당 공지사항이 공통적으로 노출이 되겠죠. 전시 기간은 특정 기간에만 노출하고자 할 때는 전시 기간을 설정함을 해서 기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팝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는 보여지지는 않는 기능이지만 PC로 접근하는 이용자들이 있을 때는 팝업 설정을 해두게 되면 시각적으로 더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정을 한번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날짜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부터 내일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네, 자정 전까지 해서 공지사항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송 일정 안내라는 부분으로 제목을 잡았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록을. 네, 그러면 공지사항이 잘 저장되었다고 화면에 나오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등록한 공지사항이 가장 위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 공지사항을 등록을 했을 때 분류가 일반인지 상품인지 배송 지연인지 이런 부분으로 관리 목적으로 목록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보여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지사항이 현재 잘 등록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9714 상품을 한번 공지사항이 어떻게 등록이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한 공지사항을 수정을 하려면 상품 관리에 공지사항 관리에서 해당 수정하고자 하는 공지사항을 선택해 준 다음에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형태로 수정하기에 가서 해당 내용을 변경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등록 버튼을 누르고 최종 공지사항 수정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상품별로 공지사항을 이제 연계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린다면, 상품 관리에 상품 조회 수정을 누른 다음에 내가 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올리고자 하는 상품명을 선택을 해줍니다. 상품이 하나인 경우는 의미가 없겠지만 여러 개의 상품이 입점이 되어 있는 경우는 상품별 공지사항을 올릴 수가 있는 기능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 정보 수정에 쭉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가 보면 공지사항 설정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상세 페이지 가장 하단에 공지사항 설정함이라는 부분이 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선택을 해서 설정함으로 해주면 팝업 창이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등록한 공지사항 목록이 화면에 표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공지사항을 선택해 주게 되면 이 상품은 이 특정 상품이라는 상품의 공지사항의 내용이 이 공지사항과 연계돼서 보여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지사항이 있고, 이렇게 시험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특정 상품에 대한 공지사항을 미리 좀 업로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보이는 거죠. 위에 보이는 전체 공지사항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은 추가 공지사항에 대한 부분인 거죠. 전체 공지와 이제 추가 공지가 겹치지 않게 하려면 공지사항을 전체 공지로 하지 않고 그냥 공지사항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A, B, C, D로 등록을 하고 각각 A, B, C, D 이런 형태로 각각 상품에 맞게끔 공지사항을 등록을 하면 해당 공지사항을 상품별로 노출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특정 상품 공지사항 내용은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화면을 볼까요? 상품 관리, 공지사항 관리에 가서 상품 스마트스토어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화면으로 봤던 시험 공지사항 2 블루베리 출하 시기 공지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이 여기에 좀 화면에 보여지는 겁니다. 중량이나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왔을 때 공지사항을 활용하는 것도 스마트스토어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를 통해서 판로 개척이 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 화이팅!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양질의 리뷰를 만드는 것만큼 상품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서 리뷰 이벤트를 통해서 리뷰 수를 늘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스마트스토어 리뷰 이벤트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 리뷰 이벤트는 판매자가 직접 리뷰 이벤트를 등록하고 베스트 리뷰를 선정하고 혜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뷰를 남긴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과는 달리 상품 구매 후 리뷰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리뷰 이벤트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양질의 리뷰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 선정된 베스트 리뷰는 스토어 픽 영역에 자동 노출되기 때문에 신규 고객들에게 상품 판매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뷰 이벤트 프로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뷰를 등록한 후에 리뷰 이벤트 정보가 화면에 노출되고 해당 기간에 리뷰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벤트에 자동 응모가 되는 방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리뷰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 리뷰 이벤트 선정 기간에 운영자가 리뷰 이벤트를 선정하면 리뷰 이벤트에 선정된 소비자들에게는 알림 문자가 발송이 되고 설정한 만큼 포인트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종 선정된 리뷰는 베스트 리뷰 스토어 픽 영역에 노출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센터 문의 리뷰 관리에 리뷰 이벤트 관리에 리뷰 이벤트 등록을 통해서 등록 가능하겠습니다. 리뷰 이벤트 등록 조건이 있는데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최대 10개까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고 한 리뷰당 최대 100건 리뷰 혜택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네이버 페이 포인트는 최소 1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설정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뷰 이벤트 관리가 미흡하거나 운영 정책에 위반될 경우는 이용 정지 등의 제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리뷰 이벤트 선정에 주의를 기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리뷰를 등록하면 리뷰 진행 단계라는 화면이 표시가 되고 리뷰가 시작이 되면 진행 중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리뷰가 종료되면 응모 마감으로 넘어가고 당첨자를 발표하는 4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리뷰 기간이 종료가 되면 베스트 리뷰 선정 버튼이 활성화되고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해서 리뷰 기간 동안 선정한 만큼 베스트 리뷰 선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스마트스토어 리뷰 등록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이벤트 등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영역이 필수 영역이기 때문에 리뷰 이벤트를 등록하는 과정에 한 번 정도 살펴보면서 입력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명으로 이벤트 제목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벤트 적용 대상은 스토어 전체 또는 카테고리를 설정하거나 특정 상품을 지정해서 이벤트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전체로 기본값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적용 기간은 내일부터 5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기간을 설정을 해 놓고 이벤트가 시작이 되면 이벤트 기간 또는 해당 정보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벤트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벤트 기간, 발표일, 리뷰 수 또는 포인트 혜택 등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발표일은 이벤트 종료일 이후 3일부터 10일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발표일을 누르게 되면 5월 31일 플러스 3일이기 때문에 6월 3일부터 이벤트 발표일이 가능하고 플러스 3일인 6월 3일에 발표하기 어려우면 플러스 10일인 6월 10일까지 이벤트를 발표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정 리뷰 수는 최대 100명까지 설정할 수가 있는데
선정하고자 하는 리뷰 수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10명에게 열흘 동안 진행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10명에게 2000포인트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입력을 하면 이벤트에 필요한 총 예산이 얼마인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벤트 내용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문구를 선택을 해서 내용을 지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직접 입력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직접 이벤트 내용을 입력할 경우에는 직접 입력이라는 문구를 클릭해주게 되면 직접 입력한 이벤트 내용으로 문구가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벤트 배너 스타일은 기본형과 강조형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형보다 강조형이 더 시각적으로 시안성이 높기 때문에 강조형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 예시를 눌러보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벤트 문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클릭하면 이벤트 등록이 완료되었다라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벤트가 잘 등록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번호와 이벤트 정보, 이벤트 목록을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벤트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벤트가 시작되는 오늘 자정이죠. 5월 23일 자정부터는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벤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부분, 리뷰 선정이나 포인트 혜택 정보를 변경을 하면 리뷰 선정 또는 리뷰 포인트 혜택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이 수정이 됐을 경우에는 수정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변경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리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리뷰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고 리뷰 선정 기간으로 바뀌게 되면 리뷰 선정이라는 버튼으로 이 영역 부분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해당 리뷰에 등록한 만큼 선택한 후에 리뷰 선정을 해주게 되면 리뷰를 추진했을 경우에 스마트폰과 PC 환경에서 리뷰 이벤트 정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도 보여지는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리뷰 이벤트를 진행을 할 경우에 상품 상세 페이지 상단 영역에 리뷰의 이벤트라는 문구가 표시가 풍선 형태로 풍선 모양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리뷰 이벤트를 클릭을 했을 경우에 스마트폰으로 보여졌던 영역에 상품 리뷰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공지사항에 리뷰 이벤트를 올리고자 할 경우에 해당 부분을 캡처 툴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 저장을 한 후에 공지사항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전체 상품에 해당 리뷰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리뷰를 촉진하는 리뷰의 양질의 리뷰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리뷰 이벤트를 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리뷰 이벤트를 하는 화면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이벤트를 하는 사이트와 리뷰 이벤트를 하지 않는 사이트가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도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토마토가 나오는 시기죠. 한번 토마토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를 검색을 해서 특정 사이트를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이 사이트는 리뷰라는 영역을 한번 볼까요? 리뷰를 보면 리뷰 영역에 아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리뷰 이벤트를 설정한 사이트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상품을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 리뷰 부분에 이벤트라는 표시가 문구가 표시가 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리뷰 이벤트를 추진했을 때
문구 그리고 리뷰 이벤트의 기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5월 20일부터 현재 5월 32일까지 한 열흘 정도 이벤트 기간을 설정을 했고, 리뷰 이벤트에 따른 발표는 6월 3일에 하는 것으로 설정을 해뒀습니다. 네이버 페이 포인트,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2000점 지급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가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지사항에 이 부분을 캡처를 해서 공지사항에 업로드를 하고, 상품을 배송하는 과정에 간단한 안내 문구를 넣어주는 것도 품질 좋은 리뷰를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스마트스토어는 판매에만 집중하기 위한 전략에는 극명한 한계가 있고, 소비자들과의 관계와 소통을 통해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출 향상에 초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농업 CEO 모든 분들의 힘찬 비상을 응원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스마트스토어 주문건 일괄 발송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신규 고객을 기반으로 주문건이 늘기 시작하면 일괄 발송 처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엑셀 기반의 주문건 일괄 발송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신규 주문건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센터에서 신규 주문건을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엑셀 파일 형태로 열람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자 센터의 신규 주문건을 누르게 되면 주문건 목록 리스트의 오른쪽 상단에 엑셀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있고,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엑셀 파일 형태로 파일이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주문건 다운로드된 파일을 일괄 발송 처리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일괄 발송 처리 양식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팝업이 뜨면서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해당 메뉴 링크 정보를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주문건 일괄 발송 처리 양식 이 화면에 로딩이 됩니다. 다음 절차로 상품 주문 번호 그리고 배송 방법, 택배사, 송장 번호 크게 4가지 영역에 대한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문건 일괄 발송 처리 다운로드 양식에 4가지 영역에 대한 값을 복사 붙이기 형태로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내용처럼 상품 주문 번호, 배송 방법, 택배사, 송장 번호를 주문건 양식에 다운로드된 파일에 복사, 주문 번호, 배송 방법, 택배사, 송장 번호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형태로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해당 파일을 저장 후에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엑셀 일괄 발송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최종 파일은 2, 3행을 삭제한 후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 송장 번호를 일괄 등록하는 업로드 창이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해당 파일, 우리가 저장한 엑셀 파일을 찾아보기를 한 후에 파일을 업로드를 시키게 되면 송장 번호 일괄 등록이 성공된 건수와 실패된 건수를 화면으로 보여지게 되고, 신규 주문건이 배송 중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엑셀을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다라면 주문건을 일괄 발송 처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고객 관리를 하는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전체 주문건을 분기별로 취합을 해서 전체 매출을 분석하는 데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정보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엑셀 파일은 외부에 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마스토어를 운영하면서 톡톡 파트너 센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파트너 센터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스마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소식받기 한 소식 수에 따라서 전송 가능한 메시지와 소식받기 수에 대한 가능 전송량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스마스토어에서 톡톡 전송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1일에 초기화되는 형태인데 100명이 소식받기를 하는 유저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면 100명에게 소식받기 발송이 가능하고 해당 시점에 10명이 소식받기가 증가됐다라고 하면 증가된 수만큼 전송 차수가 증가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톡톡 파트너 센터의 기본적인 화면은 왼쪽에서 미리 보기 화면으로 보여지고 받을 사람, 이미지, 단체 메시지, 링크, 혜택 등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받을 사람을 선택적으로 타겟을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타겟팅을 통해서 전송하고자 하는 타겟층을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선택을 통해서 소식받기를 통해서 톡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선택적으로 첨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왕이면 이미지를 첨부해서 보내는 것이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메시지로 발송될 수 있기 때문에 가로 기준 150, 세로 비율이 가로 대비 1대 2까지 허용하는 형태로 소식받기 메시지에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겠습니다. 메시지, 단체 메시지, 다음 내용은 단체 메시지에 대한 영역인데요. 소식받기에 단체 메시지에 어떠한 내용으로 입력할지 간단하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메시지를 입력을 하고 상품 링크 정보를 만약에 상품 링크 정보도 첨부를 하면 좋겠죠. 스마스토어에서 대표적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상품이 있으면 그 시기에 맞게끔 적절한 상품 링크 정보를 첨부해 보내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의의 상품을 선정을 한 다음에 주소 링크를 복사를 하고 해당 링크를 한번 첨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링크를 최대 4개까지 추가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링크 정보를 확인을 누르면 스토어에 링크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겠고요. 첨부를 누르게 되면 첨부가 잘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혜택 정보도 제공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마스토어에서 운영하고 있는 혜택에 대한 정보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가장 혜택이 높은 것 하나를 선택해서 첨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첨부를 한 후에 연결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전송을 하기 전에 미리 보기를 통해서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형태로 전송이 될지를 화면으로 살펴본 다음에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설정도 물론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전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식받기 메시지가 전송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전송 가능한 메시지는 0으로 감소되어 이번 달에는 전송을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식받기 메시지가 어떠한 형태로 전송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식받기 메시지가 어떠한 형태로 전송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 후에 전송 메시지 전송 후에 1, 2분 정도가 지나게 되면 톡톡 파트너 센터로 메시지가 전송이 되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톡톡 파트너 센터에서 조합해서 전송한 메시지를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링크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파트너 센터에서 링크 정보를 연결한 상품 정보를
클릭을 통해서 바로 주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쿠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이트에 쿠폰 받기를 눌러서 구매 과정에 쿠폰을 통해서 할인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마케팅 툴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톡톡 파트너 센터를 활용해서 스마트스토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동업 경영체 모든 분들의 매출 향상이 되는 그날까지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